잡히지 않은 인천 관계자들이 다 눈물바다가 됐었다고 들었거든요. 아마 이제 와서 보면은 아, 그게 혹시 병세의 일환이 아니었을까. 강하고 냉철하게 스포츠 이슈를 분석하는 뉴스서울의 강냉이입니다. 지난 20일 인천 유나이티드가 공식 홈페이지와 SNS 채널들을 통해 최근 불거진 유상철 감독의 건강 이상설을 인정했습니다. 지난 19일 인천의 성남 원정 경기 후 선수들은 물론 코치진과 이천수 전력 강화 실장까지 전체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잡히면서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이와 관련해 인천 유나이티드 출입기자인 스포츠서울 이지은 기자의 분석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유상철 감독님 지금 병원에 계시고요. 병원에서 여러 가지 정밀 진단들을 받고 계시고 검사들이 이제 빠르면은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로 끝나고 목요일이나 금요일 오전, 늦게는 금요일 오전까지 해가지고 이제 퇴원을 마치신다고 합니다. 기자들이 아무래도 한 구단만 전담해서 많지 않다 보니까 여러 구단을 담당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인천을 뭐 매 경기 다 가지는 않고 상대적으로 띄엄띄엄 왔어요. 근데 그렇게 띄엄띄엄 가다 보니까 오히려 좀 그 감독님의 그런 힘들어 하시는 그런 변화 과정이 좀 더 보였던, 맨 처음에 유상철 감독님 5월에 지휘봉 잡은 다음에 갔었을 때는 좀 상대적으로 더 좀 초반이니까 좀 파이팅 넘치고 선수들이랑 으쌰으쌰 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면 이제 전반기에 성적이 안 나고 뭐 후반기에 잘 되긴 했으나 좀 머리도 좀 빠지시는 것 같고. 근데 왜 유상철 감독님 그 트레이드마크가 현역 때 막 그 날리는 그 윤사마 머리 있잖아요. 그 윤사마 머리 하셨었잖아요. 근데 이게 갈수록 이렇게 머리숱이 없어지는 걸 보면서 아, 많이 힘드신가, 피곤하신가. 아무래도 꼴찌팀을, 당시에는 꼴찌였으니까 꼴찌팀을 계속 전력의 열세가 있는 상황에서 문제점을 계속 안고 끌고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굉장히 고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그때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이렇게 불거져 나올지는 뭐 아무도 예상을 못했죠. 근데 당시에는 이게 아파서 그렇겠거니 뭐 사실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당시에는 그냥 아, 피곤하신가 보다, 일이 많이 고되신가 보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했다만 이제 와서 보면은 아, 그게 혹시 병세의 일환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지킬 수 있을까요? 굉장히 감독님 본인이 의지가 강하시고요. 우선 오겠다는 의지가 크셔서 이제 본인이 그래가지고 필요한 검사 과정을 모두 거친 다음에 이제 복귀를 하겠다고 주장을 하셔서 오시는 거고, 그래서 27일까지는 사실 이 수원 홈경기 27일까지는 벤치를 지키시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 총 검사 결과가 다음 주 월요일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주 월요일에 검사 결과가 나오는 걸 봐서 이제 그 이후 일정은 그때 정해질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정해진 거는 27일 수원까지는 감독님이 지휘를 하시기를 굉장히 원하셔서 가실 것이다. 벤치에 앉으실 것이다. 지금 여기까지만 확실합니다. 결과에 따라서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뭐 매 경기 좀 그 총각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뭐 만약에 주치의께서 지금 당장 입원을 해야 된다, 이건 당장 입원을 해서 이렇게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향후의 일정을 소화를 못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 정도면 괜찮다, 뭐 황달 증상 지금 빼려고 들어갔다고 이제 구단 측에서 발표를 했으니까 이제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뭐 더 소화를 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정말 아직은 안갯속 미정입니다. 클립 같은 걸 봤었는데 이게 기사로는 뭐 그날 강등권이 탈출한 날이었으니까 선수들이 좋아서 감격의 눈물을 흘린다라고 했는데 이게 막상 보니까 굉장히 서럽게 울어요, 선수들이. 그리고 선수뿐만이 아니라 유상철 감독도 막 눈물을 맺혀 있고 이천수 실장도 뭐 울었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카메라에 잡힌 사연들인데 잡히지 않은 인천 관계자들이 다 눈물바다가 됐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 좀 단순히 아직 4경기나 남았는데 강등권 탈출이 확정되기까지는 그거 말고도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건강 악화설들이 흘러나오고,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였어요, 그 날은. 그리고 선수들도 이제 그날 전해졌으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놀란 상황이었고, 뭐
전 애들은 모든 사람들이 당시엔 굉장히 놀란 상태여서 좀 소요도 있고 동요도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좀 그러한 논란 분위기에서는 좀 많이 진정이 된 상황이죠. 그래도 남은 경기는 뭐 이게 물론 인천한테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악재이기도 하고 하나 아무래도 하나로 뭉칠 수 있는 동력은 확실히 됐죠. 확실히 됐고 그리고 유상철 감독님이 이제 5월에 지휘봉을 잡은 다음에 이제 전반기 계속 성적이 안 나왔고 근데 여름에 이적 시장을 통해서 미드필더진을 한번 다 교체를 하고 전력을 재정비를 한 다음에 후반기에 나서서부터는 성적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한 동력으로 이제 막판에 뭐 울산이나 서울이나 뭐 강팀들 상대로 뭐 전북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팽팽한 경기하면서 상승세를 확실히 탔고 그리고 이후에 파이널 라운드 들어와서 좋지 않은 일까지 겪으면서도 그날 승리를 했기 때문에 뭐 감독님 위해서 당연히 한 발짝이라도 더 뛰지 않겠어요. 최근 일들만 우선 말씀을 드리면 2017년도에 조진호 부산 아이파크 감독님께서 좀 하루아침에 유명을 달리하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뭐 꾸준히 투병을 했다기보다는 당시가 급성 심근경색 클럽하우스 출근하시기 전에 잠깐 집 근처에서 산책하시다가 쓰러지셔가지고 그대로 이제 세상을 떠나셨었는데 조진호 감독님 쓰러지신 이후에 한국 축구 처음으로 건강검진 의무화 지도자들한테 건강검진 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선 의미가 있는 일인데 한편으로 또 되돌려서 생각하면은 그 정도로 그 감독들이 건강 이상 스트레스에 노출이 돼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전 1년 전으로만 돌아가봐도 9월에 이광종 감독님 2014년도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 따셨던 이광종 감독님께서도 투병하다 돌아가셨고 내셔널리그 창원시청 감독하셨던 박말봉 감독님께서 돌아가셔가지고 2개월 사이에 감독님들이 유명을 달리하신 그런 일들이 줄줄이 일어나기도 했었고 이게 다 비단 또 축구의 일만이 아니에요. 야구에서도 봐도 김경문 감독님 그 이후에 또 바로 김태형 두산 감독님이 뭐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항상 스트레스 관리가 힘들다 보니까 질병에 노출이 많이 돼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유상철 감독님이 빠른 회복을 하시기를. 그러게요.